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대한 나의 조국 길이 빛내리라. 생방송 애국전선. 높은 산 깊은 곳 적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2일 오후 4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6 사직생 완구의 궁합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목 왜 이래? 별걸 다 했냐. 왜 우리 궁합을 잘 맞지 봐요? 뭐 드디어 이완구 총리가 사의 표명을 하셨어요? 저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봅니다. 이 새끼 무슨, 이거 말이 막, 욕을 막 하네, 이제. 뭐 끝났으니까. 총리 아니시니까. 아니, 근데 씨, 12시 반이 뭐야, 12시 반이. 근데 기자들한테 이유가 복수한 있다잖아요. 거야. 네. 이유가 있다잖아요. 이게 사의 표명 하려고 보니까 원래는 오후에 다 결심을 했대요. 근데 하려고 보니까 중남미가 지금 새벽인가. 시차가 안 맞구나.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깨실 때까지 기다려서 사의 표명을 하셨대요. 그래도 이번엔 그래서- 깨어 있으시긴 한 모양이네. 충정이 좀 돋보이네. 그러니까 보통 뭐 큰일 생기면 7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잖아, 그분이. 정보 보고에 따르면. 큰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 그랬나? 폐하께서 이제 기침을 하셨어요. 폐하가 기침을 하셨는데. 기침을 하시고 그래? 감기 걸렸나?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처음 눈에 띈 게, 이제 전화통화했다 이거예요. 몇 통이지? 200몇 통? 그렇지. 그거 걸렸지. 그래서 경로하셔가지고, 곧바로 고사인을 주셔서, 그 새벽에 사의 표명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 몇 통부터 화가 나는 거야, 도대체? 전화통화 한 건 다 알고 있었던 얘기 아니야? 그렇죠. 한 50통 정도부터는. 그거까지는 봐준다, 이거야? 그다음에 이제 100통 넘어가면 이제 분노 게이지가 좀 상승하고, 150통에서 170통 넘어가면 빡이 치고, 200이면 임계점을 넘어서 폭발하는 거. 뭐 이런 정도. 200부터가 이제 잘리는 거구나. 아마, 근데 이기는 근데 거. 우리가 저번에 지난주에 방송할 때는 50통이었네? 그렇죠. 그랬잖아. 50여 차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뭐 상가집에서 만날 일 있지 않냐 뭐 이 정도 수위로 봤는데. 부고도 좀 돌리고. 200회라면 제가 볼 때는 뭐 관통 제가 이제 폐지돼서 좀 그러긴 한데 이거 좀 다른 측면에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딱 보고 남새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잠깐 그치, 그렇게 했었는데. 전화를 하나? 근데 이게 이렇게 막 몰고 가면 이게 사자명예훼손 건이라 이런 말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그런가? 같고. 아니 근데 진짜 좀 약간 이상하잖아. 이상한 걸 보는 게 안 그래도 오늘 핫했던 것 중에 하나가 채널A 보도. 와 진짜 이건 이 기발함과 창조적인 보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왜 초딩 시절에 어릴 때나 해보던 이름점 획수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 그 글자 획수로 해서 궁합을 본 두 사람의 궁합을 보는. 근데 이거 남녀도 아니고 이미 고인이신 송환종 회장과 이완구 그만큼 총리 대한민국이 궁합을. 많이 그 진보, 그 다음에 또 성소수자에 대한 뭐래. 어떤 시끄러워요. 배려와 이런 게 있다. 아니 근데 이걸 또 직접 뉴스 이 보도 화면으로 띄워가지고 두 사람이 또 하필 이게 궁합이 90%.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람들이 저도 봤어요. 막 희화를 하더라고. 역시 종편 쓰레기들 또 일지랄 다 하는구나. 그 예전에 또 폐하하고 또 위쪽에 있는 분하고도 막 궁합 보고. 진짜, 별지랄 다 했잖아. 그래서 부모 이제 자식 그런 짓을 관계다. 하나 이랬는데 제가 이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생각난다. 역술인 나와가지고. 그래, 나왔잖아. 자꾸 뭐, 엄마 부모의 관계라는 등, 뭐, 헛소리 막 하고 지랄했잖아, 그때. 근데 제가 이번에 얘기했잖아. 지난주에 50회까지만 해도, 요거는 그냥 친한 지인이다. 그러다 보면 뭐 장례식이나 이런 데서 만날 수가 있다. 이렇게 봤는데, 200회가 되면은, 남자건 여자건 간에, 제가 정하나하고 지금 알게 된 지가 몇 년 됐어요. 우리 방송 시작하면서니까 한 4년. 4년 뭐 이쯤 됐잖아. 그렇지. 제가 전화한 적 있어요? 없죠. 4년 동안 없어. 메신저로 그냥. 그냥 뭐 대충 뭐 이러. 그럼 4년이나 알고 지낸 사이인데도 사실은, 이 전화할 일이 별로 없어요. 안 친하거든요. 물론 뭐 그런 문제점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제가 저 처하고, 10년을 살았어요. 10년이 넘었단 말이야. 뭐, 이 정도는 뭐 전화에 어떤 직접 양이 대단히 많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생각보다 있잖아. 가족이랑 통화 안 해요. 그래, 제 처하고 제가 한번 200회가 될까, 10년 동안? 안 돼. 안 돼, 이게 절대 안 돼. 여기에 숨은 함정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오래된 관계면은 식구들끼리 뭐 전화 통화 이런 게 좀 남사스럽고 좀 그런 거예요. 근데 한참 불타오를 때는 그렇지. 에브리데이 전화죠. 아니야. 항상 전화통 붙들고 아니야, 있지. 저는 이 그러니까 집착 아니야 집착? 제가 좀 이렇게 무심한 성격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연애할 때도 절대 전화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생리적으로 전화하는 거 좀 싫어합니다. 문자 보내는 거 더 싫어하잖아. 그죠? 막 귀찮아. 그 뭐 연애하는데 뭐 밤에 전화 오고 그러면 아니 왜 그래도 무선 전화기 배터리 떨어질 때까지들은 한두 번씩 해보는 거 아니야? 연애할 때는 아니 그러지 근데 않나? 그 횟수가 아니야 그거는. 시간이 아니지. 시간이야. 그것도 잠깐이라는 얘기지. 왜 그렇게 길게 하냐면은 어쩌다 한 번 하니까. 그렇지. 불타는 거야 이게 전화기가. 옛날에 휴대폰도 없었고. 그러지. 그리고 또 요즘에 보통 카톡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카톡을 문제가 하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만 200회다. 200회 이상이다라고 하면 카톡이라든가 텔레그램이라든가 카카오 스토리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합하면 그제 어마어마한 숫자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폐하께서 빡친 거지.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에 200회면은 카톡 같은 거였으면은 아마 영장 쳐가지고 벌써 나왔을 거야. 근데 지금 안 나오는 거 보면 전화를 많이 했던 거. 그 알고 죠 1년에 200회라는 얘기는 평균 1.5일에 한 회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그냥 반땡해서 매일 이틀에 매일 3일에 한 두 번. 번. 네. 이틀에 한 번? 그래. 이틀에 연애 한 막 번. 해가지고 아무리 불탈 때도 그 정도 횟수를 전화 안 해요. 그렇죠. 주말이나 가끔 한 번 할까 말까. 그러지. 주말에 너 뭐하니? 그냥 문자 한번 띠 볼까? 보고 이제. 싶어. 그리고 이제 좀 이거 좀 위험한 거 밥 같아. 먹었어? 물음표. 연락한 지가 좀 오래됐다. 내가 이 관계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지. 라고 되는 정도 시점에 보통 한 뭐 10일, 15일 이러다 깨지겠다 싶으면 이제 한번 전화해요 남자들은. 그렇지. 예. 여자들은 안 그러지. 못됐네. 나쁜 남자다. 나쁜 남자야 이거. 원래 남자들이 하루에 한 번은 그래 해야지. 남자들이. 일반을 얘기하는 거야 제가. 하루에 한 번은 나 해야지. 네? 저는 평소에 한 적이 없어요. 먼저 전화한 적 절대 없어요. 아 여자들은 왜 이렇게 연락에 민감한 거야 도대체? 생존 보고죠. 생존 보고. 살아있나. 생존 보고? 살아있나. 여성들끼리 이렇게 전화했다는 건 전 이해를 한단 말이야. 뭐 친구 사이에도 쟤도 저 처음 보면은 이제 우리 처형이나 특히 처형하고 뭔 전화를 하면 도대체 뭔 얘기할 얘기가 있나. 그리고 한 3시간 떠들고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할 얘기 다 했는데. 내가 그 얘기 한번 원래 해줬잖아. 광주에서 서울까지 오면 차로 한 5시간 걸리잖아, 왜.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선이랑 혜림이랑 둘이 그렇지. 이제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가 어지럽더라고. 우리 죽는 거야 그러면. 5시간 동안 있잖아요. 뭐 할 말이 그렇게 많아. 서거 하면서 끝까지 계속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대화의 주제들이 왜 할 말이 많냐면 B는 오른쪽에 꼽는 게 좋냐, 왼쪽에 꼽는 게 좋냐, 가운데가 좋냐, 뒤에다 꼽는 게 좋냐. 또 근데 색깔 논쟁 그 다음으로는 빨간색이 좋냐, 노란색이 좋냐. 그거 얼마나 심각한 주제인데. 봉진하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근데 남자들은 사실 할 주제가 없어 얘기는. 진짜 뭐 술 먹으면서 뭐 나라 욕하고 피나 그렇지. 욕하고 뭐 다 이런 거지 뭐. 친구들끼리 1년 만에 모여. 그래갖고 이제 술자리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기가 똑같아 또. 마누라 얘기도 안 해. 왜 뭔 그런 정사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저렇게 놀았던 얘기들 쭉 한 다음에 이미 만취돼 갖고 집에 가는 거지. 그거 딱 있어. 새로운 기억이 없어. 정치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한 30, 40분 얘기하다 결국 싸움이 나요. 그리고 개새끼 소새끼하고 싸움. 맞아요. 또 같은 편끼리 진보끼리 모여도 그건 또 싸움이 나요. 진보에서 또 여러 갈래가 많잖아. 그럼 결국 멱살잡이 하다가 야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대통합을. 그럼 이제 대통합을 위한 소재가 있어요. 여자 얘기. 군대. 군대 얘기. 그래 뭐 옛날에 어쩌고 고생했지. 에이, 아직도 군대 얘기를 해. 그러다가 에이, 이제 말도 빌링 안 돼. 끊기고 돌아가지. 내가 무슨 얘기했지 어제? 이러고 그렇지. 끝나는 거야 기억 하나도 안 남자들은. 나지. 네. 할 얘기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200회나 남성들 사이에 전화를 주고받았다는 건 제가 볼 때 이건 정치적 문제로 봐서는 안 돼요 접근법이. 아니, 그러니까 이 왕구 총리가 전 총리죠, 이제.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비겁해? 왜 이렇게 쪼잔해? 그러니까 안 만났다. 독대한 적 없다 그러잖아. 왜? 근데 독대한 적은 없는데 전화는 200통이 넘어. 독대는 아니잖아. 말이 돼, 이게? 스토커. 저긴가? 그 보이스피싱인가? 비타 500 3천만 꽂아줘 뭐 이거 하는 거. 아니, 그것도 좀 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수신이냐, 발신이냐. 그렇지. 누가 했나? 그거 까졌어요. 예, 그거. 그거 까진 거고, 깠어? 이완구 총리가 전화한 것보다는, 성한종 총리가 한 게, 성한종 회장이 한 게 많죠. 회장이 한 게 더 많죠. 한 2배 이상 많죠. 아무래도 뭐 권력이 갑과 을의 있는 사람들은 관계니까. 갑을 관계니까 대단하다 그래도 씨. 아니 그리고 또 이제 전화를 주고받는 목적들이 이분이 어떤 사적 관계들이 아니라면 사적 관계가 아니고 어떤 뭐 애틋한 이런 게 없다라면은 그냥 실무적인 전화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 모여가지고 B는 오른쪽에 꽂는 게 좋습니까? 왼쪽에 꽂는 이런 얘기는 하진 않을 거 아니야. 하겠지. 뭐 정치와 관련된. 뭐 현수막 걸까요? 거세요.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겠지. 비타 500을 몇 개 가져갈까요? 그렇죠. 뭐 2박스, 3박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가? 그러면 뭐 이러겠죠. 비타 500 필요하세요? 뭐 그런. 정도겠죠. 네. 뭐. 이번에 디테일하지는 않았을 조만간 거라고. 빌리려고 그러는데 뭐 몇 박스면 될까요?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뭐 그런 류의. 그럼 200회를 하면
한 번 비타오백 1회당 그죠? 3,000원으로 우리가 그 정가를 정할 때 그죠? 정말 우리가 정해줬잖아요. 그렇죠,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거기다 공을 붙이면 되는 거다 이 문제는. 그럼 3천만 원이 정가라면은 회당 3,000씩은 최소 했을 거 아니야. 최소. 뭐 이거 필요하니까 전화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죠? 이게 뭐 잘 지냈어? 뭐 자기? 뭐 이런 게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 논리도 성립하나? 그러면 100통 전화했으니까 최소 100박스. 그래 반 까주고 그지? 반은 액수가 너무 크다 그러면. 아니, 반은 까줘야지 뭐 안부 전화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반만 했다. 그래도 액수가 얼마예요? 그럼 100 곱하기 3,000. 많아요. 그래서 30억밖에 안 힘들다 되는 우리가 건가? 여기는. 응. 그래서 한 30억이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하면 일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종편에서 보기에 이렇게 됐을 리는 없다. 그래서 소환정 회장이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어떤 애로다. 그치. 사랑의 문제다. 새로운 관계 문제 아니냐. 그래서 궁합을 본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저는. 근데 전혀 가능성 없진 않다. 그 비자금 총액이 대충 뭐 150억이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잖아요. 그 중에 뭐 30억이면은 뭐 그렇게 많아요. 아니, 근데 저는 요것도 우리 왕구님 예, 참 그 사진을 찍히셨더라고 그 자택에서. 아 잠옷. 한 집착 좋으시더라고요. 예. 정치하시는 공관, 어디서 공관. 또 공관이었나? 공관. 아직 퇴근하신 게 아니구나. 예, 아직 안 나왔지. 사표 수리돼야 총리 되잖아. 공관. 수리가 돼야 이제 이사 가는 예, 거구나. 예. 아, 내가 그거 몰랐어요. 그래서 사택인 줄 알고. 좋네. 그러니까 잦은 사퇴니까 아직 법적 총리는 해요. 그럼 거기서 멋있으시더라고. 잠옷 딱 예, 차려입으시고. 옛날에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연금 가택연금 당했을 때 뭐 그런 사진 같아 이게. 그 사실상 지금 가택연금 분위기예요. 밖에 기자들이 완전 아 근데 민주화 투사야 완전히. 아 그거 뭐 여론이니까 뭐 보도해야 될 물론 가치가 있는 사진이긴 한데 그 카메라랑 막 이런 거 대포 걸어놓고 막 총리 얼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이건 좀 너무 잔인한 것 같아. 아니 뭐 그냥 뭐 죽을 땐 죽어야지. 근데 막 쥐어 터지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 액수로 따질 문제는 아니에요. 네, 액수로 따질 문제도 아니고 이제 정책 비중 총리라는 직함도 있긴 한데 여기 이제 8명 딱 깐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명당 깠는데 여기서 받은 액수로 따지면 제일 적으신 분이야. 그지. 8명 중에는 제일 청렴하신 분이 저는 왕군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밝혀진 게 일단은 비타 500인데 그렇지. 메모에는 액수가 적혀 있지는 않았죠. 포장지도 그치. 소박하잖아요. 얼마 받았는지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직 몰라. 뭐 더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이제 밝혀진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공이 하나 더 붙을 수도 있고 다 있는데 일단 까진 것만 딱 놓고 보면은 제일 많이 받은 양반이 누굽니까? 그리고 홍문종? 홍문종. 7억? 7억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기춘 예. 실장이 더 많잖아요. 10만 불. 10만 불. 기춘 오빠. 대충 한 뭐 1억 조금 넘는 거지 뭐.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허태열? 3억인가요? 이 양반이 5억인가? 이 양반 이 양반 2등이네 그럼? 그렇죠. 2등이죠. 2등. 그 다음에 우리 저기 홍 지사님께서는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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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병기 실장 이런 분. 이병기 실장하고 이완구 대표님은 액수가 없죠. 액수가 안 나오고. 무기명이죠. 무기명. 백지수표죠. 근데 전화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이완구 총리잖아요. 근데 두 번째가 이병기 실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뭐 상식적으로 뭐 많이 줬으니까 뭐 액수가 너무 크니까 기억을 못해서 공란으로 남겨놨을 수도 있고. 뭐 일일이 셀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액면상 일단 드러난 거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 다른 사람 다 억대인데 혼자서 불쌍하게도. 비타 500 가지고 끝낼 일이 없다 이런 거지. 근데 나 속았다 이런 배신감도 느꼈을지 몰라. 다른 사람 다 억으로 줬는데 난 3천 줬나. 왜 나만 이런 것도 무진이 고난을 다 당해야 되나. 돈 더 달라고 전화했다? 그러니까 그랬던 희생양일 건지.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억울할 수 있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사실 이 양반 초점, 직위상은 초점이에요. 총리라는 또 비중 있는 국가 서열 2위인 거잖아. 1인지하 만인지상 뭐 이렇게 되는 양반이라 더 책임이 더 무겁긴 하겠지만 그냥 액수만 넣고 보자면 우리 자본주의 시대고 제일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액면으로 까가지고 때리기 시작하면 제일 많이, 그죠? 7억어치 맞아야 될 사람이 있고 3천만 원어치 맞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다 이걸 몰아맞는 것 같아, 제 느낌에. 그렇죠. 지금 현재 다음들 총리가- 조용하죠. 왕구로 끝낸다? 그냥 이쪽으로 다 몰아주는 것 같아, 느낌이. 그러진 않겠죠. 근데 뭐 분위기상 대충 이렇게 몰빵하고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분위기긴 해요. 어쨌건 간에 뭐 일단 역대급 꼬리 중에서는 가장 큰 꼬리, 몸통급 꼬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나 하나로 끝내라 뭐 이런 거야, 씨. 그리고 또 이완구 총리가 풍채가 몸통이 또 이게 통이 아주 좋아요. 뭐 머리도 크시죠. 그리고 뭐 이번에 뭐 보니까 뜻이 깊으셨더라고. 대권에 어떤 야망. 자기 대권. 봤어? 나다. 네. 반기문이 아니고 나다. 그런 대사들이 어떻게 나와요, 인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 실제 나래도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잖아 사람이. 내가 대통령을 하고 싶어 여기서. 근데 여러분 제가 대통령감입니다. 밀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 괜히 정한을 꼬드겨가지고 나 괜찮잖냐. 여기서 입이 나오게. 그렇지. 보통 스킬이 이래. 보통 그렇지. 그 자기 이름으로 민망해서 못 한다고 이 동방예의지국에서. 아니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 또 한 분 계셔. 아, 또 있나요? 우리 준표 형님. 아 그렇구나. 대선 나간다고 그랬잖아. 나다. 두 분 비슷하네. 그러면은 이 성 회장님이 그렇게 액면 까는 사람들을 밀어줬구나. 다 솔직한 사람들. 솔직한 사람들. 스타일이네. 대통령 되겠다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돈 달라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그지 깔끔하지. 나 대통령 될 거다. 나 달라. 돈 달라. 그리고 기업인들이 뭐 좀 말씀드렸지만 그 돈은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럼. 이 사람 이뻐서 뭐 잘생겨가지고 참 일을 잘하니까 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좀 키워봐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좀 어떻게 해볼까. 뭐 이런 사실 이 건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전에는 누구야 저 주미대사 홍석천? 홍석천 말고 홍석현. 홍석현. 그 양반 생각나요 갑자기. 그러면 딱 보고 내가 좀 대통령 될 사람 이런 사람 키워놓으면 좋잖아. 대통령 될 사람?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잘 모르겠는 거야. 이게 이제 초짜야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사실 재벌들 있잖아요. 예, 몸통은 여기 있어요 지금. 그죠. 예, 이번에도 이제 확인이 된 거야. 차떼기인지는 몰라도 이제 대선 자금 관련해서 돈이 왔다 갔다 했구나. 경남기업은 비타 500인데 삼성, LG, 현대는 뭐였냐? 그렇지 다르지. 차가 뭐였냐? 그렇지. 그렇죠. 컨테이너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확인되는 게 뭐냐면 차떼기 때는 한 트럭 들어가잖아요. 네. 냉동 타차. 냉동 타차 한 트럭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10,000원짜리를 넣었을 거란 말이야. 그때는 5만원짜리가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돼? 한 차 들어가면. 정말 5분의 1 곱하기 5가 되는 거야. 그지? 곱하기 5가 되는 거야. 한 차 들어가면 액수가. 5점 몇 될 것 같아요. 돈이 좀 작아졌거든.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뇌물도 이렇게 표준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 부피가 작다. 부피도 작고 크기도 작아. 그지? 10,000원짜리 이렇게 같은 숫자를 넣었을 때하고 5만원짜리 숫자를 넣었을 때하고 이게 두께가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때 차떼기 시절에는 국권이었잖아요, 또. 그렇지. 그다음에 신권이 업그레이드가 한 두어 번 됐거든요. 그러니까 좀 작아졌어, 크기가. 근데 5만원짜리가 만원짜리보다 좀 커요. 실제로. 5만원짜리가 만원짜리보다는 그러니까 사이즈는 크잖아. 사이즈는 크죠. 하지만 얇게는 더 얇죠. 그래. 두께가 내가 보기엔 얇았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이 면적보다는. 많이 쌓을 수 있으니까. 두께가 돼야지 이게. 그죠.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10,000원짜리나 5만원짜리나 그 두께가 뭔 차이겠냐마는. 뭐 쌓아본 적이 있어야지 우리가. 뭐 수백 장 쌓으면 그때는 이제 두께가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찮은 것들은 넓이를 중요해서 이게. 야, 이게 넓구나. 바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넓은지,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큰지 작은지 안단 말이야, 우리는. 근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야. 네, 두께. 옆을 보는 거지. 두께. 박스로. 그렇지. 박스로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목동에 우리 학원에 이제 수업을 하는데 꼭 월급을 수업료를 저한테 현금을 주세요. 다른 분은 계좌이체를 하는데 이게 주는 맛이 있고 받는 맛이 있어요. 그렇지. 네. 이게 5만원짜리로? 10,000원짜리. 저는 액수가 작기 때문에 5만원짜리 몇 장 안 돼. 10,000원짜리 돼야 좀, 이게 좀 집히는 맛이 있고 지갑에 넣는 맛이 있지. 5만원짜리 두세 장 받아가지고 넣어봐. 이거 좀 심하지. 근데 10,000원짜리 10장 받으면 좋거든. 이거를 꼭 하얀 은행 봉투에다가 넣어서 딱 줘요. 그러면 그걸 내가 받거든. 그러면 기분이 되게 뿌듯해. 두툼하니까. 네. 그래서 이완구 총리의 그 비타 500 이걸 받았을 때 느낌이 와요. 감정이입이 난 되겠더라고. 두툼하니까. 우리 때는요, 그 사립고등학교 있잖아요. 사립학교들, 사립학교가 왜 그 교직원들 임용 그렇죠. 비리가 좀 심심치 않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장 재량으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좀 있는데, 그때 내가 알고 있던 지인 한 분이 이제 임용 청탁을 하러 이제 가셨어. 그러니까 롤케이크 박스 있잖아요. 거기 대충 한 2,000 정도 들어가요. 맞아요. 그것도 옛날에 그게 2,000이야. 2,000짜리. 롤케이크 박스에? 롤케이크 있죠. 롤케이크. 그 당시에. 파운드 케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90년대인데. 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쓱 이제 줬는데, 다시 또 쓱 주더래. 모자라다 이거지. 2,000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견적을 아는 거야. 딱 박스 딱 보고 안 된다. 뜯어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요것도 그럼 이거 돈을 안 받겠다 이런 게 아니라 모자라다. 모자라다. 그러니까 허허 이러면서.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라는 제스처도 아니고 그냥 이제 박스를 딱 보더니 싹 밀더래. 까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박스 크기로 이렇게 돈 계산하는 게 익숙한 거야 이게. 우리는 이제 뭐 두께 이런 걸 좀 보는데 이분들은 눈으로 다 보이는 거지. 그렇지. 이거 얼마네? 딱 견적을 딱 보시는 거지. 진짜 근데- 롤케이크였으면 반전이겠다. 진짜 롤케이크. 말이 안 되지. 제가 볼 때 이번에 재밌는 또 보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작년인가요? 그 폐학교에서 저희 가셨잖아 베트남.
베트남. 예. 비에트남. 예, 거기서 이제 비에트남. 런웨이가 하셨단 말이에요. 런웨이. 아, 맞아요. 한복 쳐 입고 이렇게 얘기하면 한복 괜찮아요. 쳐 입고 이렇게 예, 예, 갔잖아. 그쵸. 섹쇼를 다 했는데. 우리 지금 커버 사진 그 옷. 바로 그 옷. 거기서 그 런웨이 한 그 장소가 있어요. 예. 제가 건물 이름은 까먹었는데. 무슨 멋이고 호텔이라는 것 같은데. 무슨 랜드마크 뭐 이런 걸 만들었나 봐. 아, 근데 그 그것도 또한 건물을 지으신 분이 경남기. 경남기. 성완종 회장님이시죠. 예, 경남기. 그래갖고 그때 또 마침 또 그 뭐 송사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야, 이렇게 갖고 뭐 재판 중이고 이러는데 굳이 거기를 또 선택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런웨이를 해주시면은 이게 그러잖아. 이게 내가 뭐 아무 의도가 없다 그래도 야, 어떻게 의도가 없을 누가 수가 봐도 경남 기업은 야 청와대랑 상당히 가깝구나. 그지. 네. 아 이거는 뭐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 판사 입장에서 저 폐하를 모셔가지고 런웨이를 까는 양반이네 이 양반이. 근데 거기다 땅땅 때려 이게. 안 된다고 잘못 때렸다가 된다 이거 이렇게 될 수 있잖아. 눈치 봐야지. 아, 그 자동차 버스에다 그림 그려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게 그 나올 수 그림을 있잖아요. 그려야 예. 뭐 그러고부터가 뭔가 이게 대단한 압력이 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사실은 그런 거 떠나서 사업적으로 볼 때도 좀 스킨십이 되죠, 아무래도. 그지 사업적으로 볼 때도 성완종 회장이 청와대하고 좀 교감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자기가 지은 집에다가 그지 런웨이를 막 시켰는데. 뭐 여기 와서 막 그냥 뛰게 만들잖아. 주변에서 보통 봐도, 그러잖아요. 폐하가 이제 대통령이 부르면 그 앞에서 우리가 재롱을 치고 뛰어야 되는데 성완종 회장은 대통령이 앞에서 재롱 부리고 뛴 거잖아. 그렇죠. 슈퍼 파워구나 이거 완전히. 그렇죠. 일단 뭐 사업적으로 다른 쪽에 이제 뭐 계약을 그렇지. 맺거나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럼 우리가 이쪽에 하면 이제 뭐 대통령을 직접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사람이니까 뭐 믿을만 한 거 아닌가? 확실하구나, 이게. 좀 잘 나가는 대세 아닌가 그러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베트남에서도 그럴 거 아니야? 와, 여기구나. 이러면 왜 일이 크게 된다. 그렇지. 이게 사람 상식적 생각이잖아. 그런 면에서 그렇게 이제 어떤 사기업에 이렇게 가서 대통령이 그죠. 도장 한번 찍고 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이게 거야. 이제 전형적인 밀어주기죠, 밀어주기. 그러지. 기업 밀어주기. 나 이런 밀어주기.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잖아. 예? 근데 그게 과연 그렇게 우연으로 벌어졌을까? 엄청나게 로비했다 그래요. 그죠? 이건 뭐 우연인 절대 아니죠. 우연일 수가 없고. 게다가 비타오백 드신 분이 있겠지. 또 이제 뭐 과정에서. 재밌는 보도 나왔더라고요. 그 누굽니까? 김기춘, 우리 기춘 네. 오빠. 네네. 집 주변을 이렇게 2시간 네. 동안. 산책을 하셨다든가 애타는 네, 마음으로. 그죠. 제가 옛날에 한번 어렸을 때 20대 때 실연당해가지고 막 이 불타는 마음에 그런 적 한두 번 하지.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집 하지. 앞에 가가지고. 집 근처 막 배회해. 막 나올 때까지 혹시나 만날까 봐. 근데 이제 해필이면 이제 재수없게 제가 네. 겨울에 실연을 나했어요. 춥다. 이게 여름만 돼도 제가 하루 버텼습니다. 근데 이게 겨울이야. 그래서 한 시간쯤 되니까 얘라 사랑이고 뭐씨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은 거야. 웃겨. 예? 그래갖고 2시간 못 견뎠어요 저는. 에이, 그냥 2시간 사람이 이렇게 하다 사랑이 보면 식었어. 사랑이 막 주위에. 식어. 몸이 체온이 식으면서 사람도 같이 식어버려 이게. 이 유물론이에요. 사람 정신도 이 몸과 관련이 있어. 그래서 야 이거 아니구나. 그래갖고 2시간을 못 견디고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근데 2시간 동안 그 아무 관계도 없는데. 예? 물론 이제 돈 준 건 확인됐지만은 네. 2시간 동안 마지막 순간에 그 곁을 이렇게 배회한다. 이거 상당한 저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를 봐요. 의미가 없을 수가 없지요. 마지막 마지막에- 행보인 거잖아요. 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끈이라고 그렇지. 생각했을 텐데. 그러니까 권력의 지금 핵심이 뭐 현직 총리도 있고 현직 그 대통령 비서실장도 있고 그다음에 현직 도지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전 실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때 십상시 문건 파문에서도 김기춘을 몰아내야 된다고 해서 정윤회 쪽 이러면서부터도 그 견제를 당하고 있는 세력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끈떨어진 사람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지 몰라도 성완종 회장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끈떨어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지. 아니, 사실 우리가 보기에도 절대 끈떨어진 사람은 기춘 아니죠. 대군인데. 아니 차비도 줬고. 그럼 이게 대충 어떤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퍼즐을 조합해 보면 뭐냐면 런웨인을 누가 깔아줬는가. 그죠?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 그때 당시에 뭐 폐하가 직접 가서 여기 건물 좋네요. 아유, 관광기업 뭐 좋아요. 직접 비타박스를 받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대통령이. 직접 그런 걸 하시진 않지. 네. 예? 그런 구질구질하게. 디테일한, 폐하는 돈을 절대 만지지 않아.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현직 비서실장들을 다 쥐고 있고. 그때 당시에 비서실장 아니셨나? 그렇죠. 김기춘 실장이? 맞죠. 그죠? 론웨이 한참 달리실 때.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폐하가 분위기 좋았어, 좀. 예? 뭐 지지율도 괜찮았고, 기춘 오빠 계실 때가 참 좋았을 때. 창중이 형 건도 약간 그러니까 이제 묻혔을 거 제가 볼 때 두 분이 복귀를 해야 돼요. 그죠? 우리 정호원 총리하고 기춘 오빠가 복귀를 해야 그나마 한 40%대 지지율이라도 유지가 되지 않나. 그때가 좋았네. 그지? 근데 두 분 그러고 보니까. 나가시고 나니까 이게 완전 대안홈이야, 지금. 참사야, 참사. 참사.
우리 빨리 영원 저기 불멸. 윤 대변인도 좀 복귀해야 되는데. 윤 대변인 어. 그니까 아까 그 총리 공간 앞에서 뻗대기 하면서 사진 한 컷 찍으려고. 그 윤창중 대변인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김포의 아파트, 서민 아파트 다 살면서 신문지로 막았잖아. 신문지로 그렇죠. 유리차 아주 베란다를 통닭도 못 시켜 그때 통닭 한번 시켜 먹었다. 아, 그렇죠. 보도 그렇죠. 나왔어. 예. 통닭 먹고 사셨다고. 어. 근데 지금 여기 TV조선에서는 뭐 성한종 김치찌개 좋아하더라. 뭐 이런 걸 특종 뉴스 특보로 막 나오고. 아, 뭐야? 뭐, 김치찌개 전 국민이 다 좋아하는데. 대한민국 국민 나도 동편에서는 좋아하네? 대단한 특보예요. 아, 그래요? 제가 저 김치찌개 좋아하는 작년에 그 14 때 북한에서 그 특사 대표단이 내려왔잖아요. 뭐 식당 가가지고 막 장어. 회동하고 막 이러는데 긴급 속보 딱 나와. 야, 뭐 이제 뭐 합의문이 나오나? 그래서 야 이거 딱 보는데 북한 대표단 장어 좋아해. 맞아. 깜짝 놀랐어. 맞아. 진짜? 장어 좋아해. 와. 그리고 막 장어가 종국인 줄 내가 그때 처음 알았어. 북한 대표단 영빈관에 모여. 그래서 우리나라 영빈관이 있구나. 보통 우리가 영빈관으로 쓰는 데가 바로 이제 신라 호텔 같은 데잖아요. 신라 호텔은 그렇지, 보통. 영빈관이 따로 있고 하니까. 그래서 영빈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인천시청 앞에 있는 식당 이름이 식당 이름이 영빈관이야. 영빈관.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 이름이잖아요, 영빈관. 그래서 영빈관에 온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 이제 영빈관을 찾은 거예요. 근데 검색해도 안 나와. 그리고 제일 골 때리는 게 주최측도 어딘지 몰라. 아, 아, 진짜? 급했구나. 영빈관 아니 보통 그런 거 있으면 프레스 저기 박스 딱 해놓고 그렇지. 세팅 다 해놔야 되잖아. 준비를 해야지 큰 행사인데. 근데 무슨 식당을 잡어 이 새끼들. 어차피 일부러 날라래. 그런 거죠. 이게 일부러. 근데 제가 이제 딱 보면은 이게 처음에는 이제 어쨌건 자원외교를 시작했다가 뭐 지난주 좀 말씀드렸지만 이게 야당 쪽을 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근데 성한종 회장이 여기서 열받아가지고 완전히 폭탄 팡 터트리고 이제 가셨는데. 그렇죠. 근데 보니까 이제 딱 보면 권력 실세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최전방에 계신. 청와대에 가장 근접한 지근거리에 있는. 그죠. 완전 최측근. 반경 10m에서 아련할 수 있는 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메시지. 그러잖아. 그죠. 한 명만 이상한 사람이 있지. 그죠. 홍지사. 또라이 한 명 딱 껴있고. 왜 그래요? 아이고, 그 또라이 맞잖아. 그냥 왕따고 그 사람은. 욕먹는 이 그건 제가 리더십인데. 구색 맞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니, 관대하다. 포용력 있다. 아니, 사실 근데 경남도지사기 때문에 거기 안 껴주기 어려워요. 경남기업이잖아요. 그래. 이게 제목이 경남 기업. 경남 기업이라서 경남 경남 기업 홍보 차원에서. 그럼. 그 경남 홍보대사야, 그러면? 그치, 홍보대사. 도지사가 차원에서. 아니라? 그러죠. 홍반장 선거 때 돈 받았다 그랬나? 그때쯤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돈을 받았고 거기다 또 이제 대선 본부와 관련된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상남이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뭐 현직, 전직, 비서실장, 도지사, 국무총리 이러지만 그 대선 당시로 리와인드를 해서 쭉 가보면 다 대선 그 선대위의 핵심 실세였다는 거죠. 그렇지. 실제 조직을 움직이고 예. 있었던. 그죠? 뭐, 그렇기 아니, 때- 기춘 대군님도 그때는 뭐 공식적인 적은 없었어도 뭐 십상신 이런 얘기 있었는데 막후에서 다 역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가 지금 뭐 이렇게 뭐 이완구 총리 이런 얘기 나오니까 뭐 정치 개혁하자. 그러고 나서 뭐 여야 정쟁으로 가자. 그러니까 또 야당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면서 야당도 받은 거 아니냐. 뭐 행담도 개발 뭐 이러면서 그 당시 뭐 두 번째 사면에 이명박하고 딜이 있었네 없었네 이런 얘기하면서 불똥 튀는 걸 경계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 새누리당은 선술 딱 치면서 정치 개혁을 하자.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은 대선 자금이거든요. 그렇죠. 정치개혁 뭐 이런 게 아니야, 지금. 이거는 그리고 정치 개혁을 하려면 개혁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과거와의 단절이에요. 과거 청산이야. 그러니까 청산의 대상, 개혁의 대상들이 개혁을 하자는 거야 지금. 왕고가 그랬지. 예. 웃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지 진짜.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은 이제 인물 면면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들이 나왔잖아요. 이게 선거와 관련돼 있다. 그렇죠. 불법 대선 자금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면 이거는 딱 이게 어떻게 보면 비수가 성한종 회장이 폐하를 직접 겨냥하지 못했지만 거의 그 방향으로 일단 손가락질을 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저기야 다리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0.1도 틀어졌어. 살짝만 비껴나갔으면 양정이지. 비껴난 게 아니야. 앞에 누가 한 명 있는 거지. 그렇지. 그지. 예. 아니 예를 들면 메모에 박근혜 매덕 이렇게 써 있어봐. 그게 전달이 되겠냐고 보도가 되겠냐고 안 되지. 그리고 이제 슬슬 이제 뭐 지인들의 증언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한 140억 정도, 130억 정도 이 정도 풀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 뭐 인사치를 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 정도 액수가 들어간 거는 선거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쵸. 예, 그래서 이제 폐하로 이건 겨냥이 된 거다. 근데 폐하의 행보도 되게 이상했어 제가 볼 때. 지난주 16일 날. 예, 느닷없이 팽목항 가세요? 일주기 추모 행사, 세월호 일주기 추모 행사는 광화문에서 하고 있는데. 광화문하고 안산에서 했었죠. 예, 자기만 혼자
그것도 행복하게 유족들이 내려가. 없는데 혼자 가셨죠. 다 빠져버렸어. 왜 이러는지 몰라? 그래 가가지고 뭐 자기 혼자서 뭐 인양하겠습니다 하고 뭐 아무 알맹이도 없는 소리 유가족들은 막 화날 만한 얘기를 막 혼자 떠들고. 그죠. 이제 뭐 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근데 원래는 이제 그날 콜롬비아 국빈 방문 때문에 바빠가지고 야, 이런 거 어렵다. 못 간다. 아, 미안하다. 이런데 느닷없이 거기 가세요. 그래서 뭐 하고 막 풍선 날리고 생쇼를 하잖아. 그죠. 그래서 나도 뭔가 세월호의 진정성이 있는 듯. 그리고 이제 일정이 바쁘잖아요. 빨리 콜롬비아 가야 되잖아. 가야 되는데. 그 목도리들 두른 거 봤어? 노란색. 무슨 목도리 날 봐주세요. 저도 목도리 들었어요. 이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네. 대통령은 안 했어. 그 사이에서 혼자 리본 안 달았어. 그 뒤에도 포인트가 있었어요. 이분이 왜? 그렇게 저기 하신 분이 아니에요. 생각 많이 하셨어. 왜? 왜냐면 거기 조문하는 자리니까. 그래서 노란색은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제 검정색 탁 입고. 그러게 검정색 입었대. 검정색 파란색 안 입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고 출국하실 때 어. 그때 이제 노란색 정장을 입으시니까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요 이분이. 좋텐다. 홀가분하겠죠. 진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한국을 떠나는 게 너무 좋은 거지. 노란색 정장을 입고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있어. 그리고 그 직전에 보통 이제 바로 팽목항에서 헬기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뭐 인천공항이든 성남공항이든 가가지고 김포공항이든 가가지고 콜롬비아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청와대를 찍고 갔단 말이야. 김무성 보러. 예, 그래서 김무성 그게 본 중요하다는 거지. 거예요. 요게 포인트라는 거죠. 왜 만났을까? 게다가 놀라운 건 이분의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가 폐하에 대해서 그동안 좀 비난했던 많은 이제 세력들이 폐하하면 이제 별명이 뭐였습니까? 수척공주. 최근에 이제 프롬프터 뭐 폐하 뭐 이런 업그레이드 얘기하고. 됐죠. 이제 이분이 뭘 혼자 사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누군가 뭘 적어주거나 사인을 주거나 이렇게 하셔야 돼. 그렇죠. 근데 이번에 김무성 대표를 만났을 때 배석자 없이 독대를 했다는 거예요. 절대 이럴 뿐이 아닌데. 그렇죠. 네. 그럼 대체 뭐 때문에? 대단히 뭔가 저는 중대한 어떤 이런 논의들이 있지 않았냐. 마치 이것은 대선 직전에 그 이명박과 폐하의 어떤 독대와 그 독대 있었잖아요. 그때. 관련이 굉장히 깊다. 그 이후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요. 대선 전국에. 그러면서 그 심경의 변화가 이제 행동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그때 저는 사실 청와대에서는 이번에 그 9박 10일인가 9박 11일인가 베리베리 롱롱 타임 갔다 오잖아요. 12일. 예. 9박 12일. 그러니까 3일 안 주무신다. 예. 와, 7시간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데 보통 열흘 이상을 비워요. 이거 완전 국정 공백이야. 근데 총리는 사퇴를 해버렸어. 아, 나 우리 신문 보고 깜짝 놀랐잖아. 최경환 부총리가 국무회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11일 이후에 초유의 사태예요. 야. 11일 때도 총리도 없어. 총리가 없진 않았어. 그렇지. 그잖아. 그렇죠. 11일 때도 총리가 없진 않았어요. 그 최규하 있었지. 예, 그 총리가 이제 권한 대행이 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권한 대행이 대통령 잠깐 한 거잖아. 근데 대통령 했어. 근데 여기는 지금 없어요, 둘 다. 총리도 없고 대통령도 없고. 그러다가 줄줄이 하다가 나중에 경남지사가 대통령 직무대행하는 상황이 오면 안 되겠죠, 우리? 뭐래? 그분도 자리 내다셔야 되는데. 근데 그 뒤에 이제 더 재밌는 일은 뭐냐면은 보통 이제 이런 일 터지면은 야당이 뭐 어떻게 합니까? 야당은 일단 무조건 하는 게 야 사퇴 이거부터 해요, 그죠? 총공세를 하지. 그지? 다 사퇴. 이렇게 나가야 돼, 원래는. 이왕구 총리는 총리니까 대표적 책임을 져야 되고, 총리 사퇴. 그 다음에 뭐 관계자들 뭐 무슨 사법 처리. 그 다음에 뭐 현직에 있는 사람 뭐 홍준표. 여기 사퇴! 막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 그렇지. 수사해! 이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검찰 못 믿잖아, 우리가. 특검하자. 맞아. 그지? 바로 특검이 나오게 돼 있어, 시스템이. 이거는 그냥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 있죠. 습관이야, 습관. 그래. 그냥. 매뉴얼. 예. 뭐가 일이 터진다. 그럼 특검 이거부터 해야 돼. 그지? 껌 씻듯이. 안 돼도 질러놔야지. 그래, 일단 질러놓고, 그 다음에 뭐, 협상하고, 협상하고 요거 그러는 하고 거지. 이렇게 하잖아, 보통은. 근데 이번엔 정말 놀라운 게, 여당에서 먼저 나왔어요. 특검하자고. 맞아. 이완구 대표 사퇴해라. 이거 김무성 총리 대표가 바로 얘기했어. 그 다음에 특검하자 이래.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특검할 것을 사퇴 권고안을 검토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웃기잖아, 말이야. 말이. 야당에선 사퇴 권고한 얘기를 해요. 여당에선 사퇴하라고 그러고. 더 세게 나가야죠. 여당. 근데 김무성 대표가 저희가 뭐 당에 뭐 이렇게 해도 여기 폐하 계신데 자기 멋대로 지금 총리를 뭐 잘르니 많이 아이고, 여당에서 얘기 못 하잖아. 아유, 김무성 절대 그렇게 얘기 못 하지. 이게 누가 사인 줬냐 이거예요. 대통령이. 그거 주시고 나는 튄 거야. 나름 뭐 그 열흘 동안 쇼부 쳐라 이거지. 예, 빨리 정리시켜라. 그러면서 나는 또 이걸 본 거야. 대통령이 이제 드디어 이제 홀로서기를 하겠다라는 거를 난 봤어요. 바로 외국 행보 첫날 비 왔어요. 우산을 들었어요. 스스로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알아서 척척척. 이게 국빈 대우로 간 게 아니라서 들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다 드러난 거야. 이분이 이제 도피성 외유를 갖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 게, 콜롬비아에 자꾸 오라 그래. 난 싫은데. 간곡히 부탁해서. 간곡히 부탁을 하고, 나 국빈 대우로 간다. 근데 갔는데, 비 내리고, 지금 우산 쓰고. 국빈 대우도 아니고. 그죠? 뭐, 국빈 대우가 아니라 제가 볼 때 비광 대우예요, 그거는. 완전 비광이죠. 완전 비광이야. 콜롬비아 비광 처음 봤어, 제가. 아싸라비아. 이거 뭐, 아니에요. 보니까 의전 무슨 비서관도 있는데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래, 내가 한번 우산 좀 비 좀 맞아봐라. 뭐 이런 표정이고. 뭐 콜롬비아 쪽에서 신경도 안 쓰고, 거기 장관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더 웃긴 거 있었어요. 뭐 정상회담 했잖아. 그러면 이제 뭐 하나도 나와야 되잖아요. 뭐, 해갖고 하나 짓기로 했다든지. 정한데 원전이라도 하나 짓고 가야 되잖아. 이게 보통. 그렇지.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하긴 했어요. 뭐 무호 관계를 증진하고 그건 다 뭐. 그냥 립 서비스. 뻔히 하는 얘기잖아. 근데 콜롬비아 대통령의 핵심 의제가 뭐였냐면 콜롬비아 반군. 이게 우리가 지금 잘 정리하고 있다. 이게 별게 아니다. 근데 지금 거기가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보도 나왔어. 폐하 딱 도착하시자마자, 반군들 힘내더라고. 콜롬비아 반군들 장난 아니더라고. 그럼 나는 국빈 방문이 아닌 거야. 실무회담인 거야. 대통령이 직접 가가지고, 반군들, 우리 광화문에 엊그저께 광화문에 반군들 있었잖아요. 반군들을 진압하는 대책, 콜롬비아가 전통이 있잖아. 그쪽이 국빈인가, 그럼?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제 반군 그러니까 그러는데, 거기 어떤 상태냐면은, 콜롬비아 크잖아요, 나라가. 아이고, 걔네 반군들 미사일도 있어요. 경찰 수준이 아니야. 한 1만 명, 2만 명 되는데, 그 반군 숫자가 이 정도 정규군 숫자고, 남미에는 그래 군대 많잖아요. 이쪽에 이제 남북한 치열하니까 많은데, 한 1만, 2만이면 거의 한 나라 군대 수준이야. 근데 거기가 이제 관할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치. 여기가 우리나라 면적만 해. 여기는 이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는 거야, 그냥. 반군들이? 반군들이. 공권력이 들어가지 못하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그러니까 반군 지도부가 그 영토를 다스리는 거지, 개념상. 거의 뭐 무장을 국가 하고. 개념이네요. 국가요. 그리고 주요사로 뭐냐면 이제 우리 마약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은 안 해요. 마약 나쁜 걸 아니까. 그냥 미국으로 보냅니다. 저렴한 땅개들의 수다. 생방송 애국전선. 미국 연맥이는 거지. 돈 벌고 연맥이고. 그게 암묵적인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있고, 그러니까 빈민가가 있고, 이제 좀 부촌이 있다. 그럼 가운데 길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부촌 사람들이 빈민가로 만약에 들어갔다. 생사를 보장을 못 해줘. 거꾸로 이제 빈민가 사람들이 이쪽 부촌으로 들어갔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선은 넘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경찰 공권력들이 어쨌든 나라를 다스리고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면 못 하는 거야. 들어가면 죽어. 그러니까 그 작년인가 브라질 하면 그나마 좀 안정적인 나라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아이고, 브라질 똑같아요, 브라질도. 근데 브라질 뭐 경찰 특공대가 빈민가에 들어가고 무슨 뭐 조폭을 잡겠다고 쓱 들어갔어. 다 피투성이 돼가지고. 못 나와. 진짜? 다 죽었어요. 그 분위기가 그래. 그래서 그거를 나는 시차를 간 거다. 나 보는 거죠. 실무회담이다. 그쪽하고 이제 뭐 그렇죠.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콜롬비아 반군들하고 이제 수교를 할 수도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반군들이 아니라? 아니, 여태까지 뭐 말이 안 되는 게 일어나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가 그럴싸하다는 게, 그러니까 이분 도피성 외유가 두 가지였다고 보는데, 일단 요거 정리하는 거. 제가 볼 땐 사실은 이게 성회장 건이 터진 건 우발 상황이고, 원래는 야권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터뜨리고 자기는 싹 가시고 여기서 아수라장 되고 원래 시나리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세월호 덮고 세월호 덮고 보궐선거 정리하고 그다음 다 끝난 다음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궐선거까지 싹 마무리되고 진짜 일정 한번 기가 막히게 짰어. 예술적으로 딱 짠 거잖아 지금. 근데 성완종 건부터 딱 틀어졌어. 그래서 사람 더 열받고 이런 상황이 이제 저기 됐잖아요 지난주에 그 촛불 집회를 했다고 일찍이 추모 행사를 하고 토요일 날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뭐 장난도 아니었죠. 예, 뭐 난리가 났는데 보니까 제가 흥미로운 거는 상당히 준비가 많이 돼 있어. 경찰들이. 예. 뭐 CC 카메라 뭐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 CCTV는 뭐 늘 썼던 거고. 예. 그 다음에 무슨 뭐 유가족 측의 주장이긴 하지만 아직은 경찰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때려부시고 그랬다 지금. 예? 누구냐 그랬더니 경찰이다 그러고 도망가고. 예, 뭐 이런 거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날은 저는 이제 집회를 안 가요. 착하게 살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살아요. 반경 1km 안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냥 저기. 그날 광화문에서 뭐가 있겠구나 그러면 저는 이제 반경 1km 바깥으로 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팩트TV 봐, 그냥. 네. 네, 생중계하는 거. 지켜봐. 1km 밖 1km면 대충 어디야? 광화문에서 1km 정도. 동대문 나가는 거죠. 동대문 바뀌잖아. 그래서 저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현대 개동사가 건너편. 동대문 인근에서. 근데 제가 열받은 게 막혀서? 막혀가지고. 당연하죠. 안 그래서 가지. 좀 막히는구나, 집회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내려가지고 동대문 쪽 걸어갔어요. 걸어가 보니까 차를 거기부터 막는 거야. 네. 아예 못 들어가게. 네. 동대문부터? 동대문부터. 차벽으로?
차벽이 아니고 이제 벽은 이제 앞 요쪽 종로통에 쫙 있고 차량을 종로 그 동대문 있잖아요. 네. 동대문 그 이제 문 있는데 그 사거리 일로 가면 뭐 그 네, 동대문. 패션 타워 있고 일로 가면 종로잖아. 그 종로 들어가는 그 사거리부터 딱 막는 거야. 골목도 차가. 막아요, 이렇게. 차를. 건물과 건물 사이에 좁은 길 있잖아요. 거기까지도 막는 거지, 쫙. 아예 못 들어가도록. 아예 못 들어가도록. 차를 왜 막아? 그래갖고 차가 다 거의 엉망진창이 된 거야. 종로통 맞아요, 일대가. 맞아요. 제가 놀랐어요. 모든 버스가 종로로 가는, 동대문으로 가는 걸 처음 봤어. 근데 나는 차를 동화면세점 뒤에다 댔어. 경찰차가 굉장히 많은데 주차 딱지 떼면 어떡하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냥 안 막는 대로만, 그러니까 토끼머리처럼 안 막는 대로 가다 보니까 동화면세점 뒤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막 전경들 방패 들고 막 다니고. 아니 그런 건 이해가 된단 말이야. 시위 대우가 있으니까 여기를 좀 막아야 되겠다. 차벽 치고 통제하고 그 인근을.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이쪽에서만 본 거야. 이제 동대문 쪽에서 얘가 막혀 있는 건 봤지. 근데 저쪽 편으로, 반대편으로. 그러니까 서대문 쪽으로 가면은 광화문부터 또 이쪽으로 차가 못 들어가겠다는 거야. 못 들어가죠. 그럼 광화문부터 동대문까지 여기를 완전히 통제를 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차벽을 빨리 친 이유가 있구나. 되게 아니, 근데- 차벽 미리 쳤어요. 근데 말이 너무 웃긴 게 차벽을 왜 쳤냐고 물으니까 시위대들이 계속 튀어나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선후 관계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시위대가 모이기도 전에 그렇지. 이미 다 쳐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집회가 한 시청에서 한 3시쯤 있었죠. 근데 제가 그때가 한 4시쯤 됐나 그랬어. 그럼 이제 뭐 거기서 집회하고 이제 행진 이제 막 시작했거나 아직 안 했을 때일 거라는 거야. 근데 그 전부터 이미 동대문에서 차 막고 있더라는 거야. 그 동대문 쪽에서도 막았어요. 동대문 쪽에서 대검정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 청와대 뒷길. 그러니까 그 저기 경희궁 들어가는 터널 있죠. 사직 터널인가? 거기부터 이제 막은 거야.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직 터널부터 해가지고 동대문까지가 종로부터 여기까지 원천 봉쇄가 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성이 쌓여진 거지. 근데 너무 그러니까 그런 화가 나는 미래가 얘기 없어요. 많았어요. 그리고 차가 많이 막히니까 사람들이 짜증난단 말이에요. 한양을 복원했네 버스로. 그렇죠. 도성 둘레길. 그래갖고 이제 경찰 입장에서 최소화해요. 그래야 교통 흐름이 이게 되고 하잖아. 사실 제가 본 거는 동대문 쪽이지만 그 서울시내 전체가 다 막혔다는 얘기야. 그렇게 돼 있으면. 아유, 거기 막혔으면 끝났죠, 거의. 꿈쩍을 못하는 상태라는 네. 거야. 그럼 시민들이 이거 열받잖아요. 그럼 이제 정부에서도 이게 불만이 되고. 그러니까 최소로 막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최대로 막더라는 거야. 네, 막을 수 있는 만큼 이거 최대한. 바짝 쫄았을 거야. 아마 폐하도 안 계시고, 총리도 안 계시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딱 보는 게 그 16일 날 이제 출국을 했단 말이에요. 콜롬비아로. 그래서 페루도 가고 마추픽추 못 간 걸 또 슬퍼하잖아요. 네. 근데 페루 가면 거긴 13일이면은 16일부터 더하기 13이면은 29일이에요. 그러면 4.29 재보궐선거가 그 당일이거나 전날이거나 그 다음날 그때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무리하고 들어온다는 예. 거야. 그러니까 다 심하이가 돼야 되는 상태야. 근데 심하이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제가 왜 뭐냐면 그 통제를 그렇게 한 이유도 시민들을 일단 이렇게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더. 일부러 더. 자극해서 폭력적으로 만들어서 폭력적인 폭도들이기 때문에 진압했다. 어. 이런 명분을 세우려고. 그 아니나 다를까 집회 끝나자마자 제가 볼 때 뭐 그 정도면 우리가 참 평화적으로 좀 너무 이제 부드럽게 했다. 우리가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말 조심해야 돼. 맞아. 내가 좀 일선 퇴진을 하니까 이런 세력들이 이게 참 아름다운 시위 문화가 정착이 되는구나 저는. 너무 약했다.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가.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번 물 들어왔을 때 노를 확 져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밀고 물대포까지 쏴주는데. 그지. 일단 한번 확 밀어주고, 뭐, 좀 날라다니고, 뭐, 이래야, 우리, 시위 좀 했구나, 오랜만에. 몸좀 풀었구나. 올해 4월에 몸 좀 빨리 풀었네, 뭐, 이렇게 되는데, 보니까 너무 이렇게 다 평화적으로, 유가족들이 또, 착해요, 일단은. 이렇게 했잖아.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바로 그 날부터 폭력 시위네, 뭐, 어쩌네 저쩌네 하고 언론 대공세를 하는 거야. 교통체증, 기본. 네. 기본 메뉴. 그러면서 뭐, 이게 문제가 많고 또, 그 뭡니까, 시위대도 한 100여 명 지금 막, 연행해버렸잖아. 그렇죠. 그 100여 명은 대단히 많이 연행한 거예요. 뭐 최근 사례 중에는 뭐 그냥 막 보이는 족족 다 잡았다고 봐야 돼. 압도적이지 뭐. 그리고 웬간해서 안 잡힙니다, 이 시위대들이. 잡는 경찰은 잡으면 뭐 실적이지만, 잡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때는 거지. 그렇지만, 예. 네. 거덜나는 거야. 요즘 다 또 벌금 얻어맞잖아. 그죠, 그죠. 500만 원, 1000만 일단 원씩. 안 잡혀야지. 그러니까 악착같이 도망갑니다. 이게 잡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도망가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다고. 그런데 이거 100여 명을 놔뒀다라는 건 이미 체포를 기본에 두고 진압 방식 취한 거 아니냐 저는. 강경 대응한 건 맞는 것 같아. 예. 그리고 심지어는 딱 보니까 뭐 느닷없는 저는 뭐 현장에서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태극기를 불질렀다. 태극기는 시위대가. 튀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거 뭐
예. 잘도 찍었어.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와요 이게. 어디서 찍었는지. 근데 그 찍은 태극기를 태운 그 찍은 각도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 태극기 찍은 거는 사진을 봤는데 이게 되게 정면샷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누가 그 뭐 인터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는 상태인데 저 같은 경우 확인을 안 해서 그런데 이게 근접 촬영이거든. 그러면 같이 시위에 참가했었던 사람들이 태극기를 태운 것 아니면 그 근처에서 봤었던 사람이 그걸 뭐 SNS라든가 이런 게 올렸을 거고 아니면 만약에 그런 게 조작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외부에서 시위 현장과는 뭐 좀 상관없는 곳에서 일어났을 수 있는 거고. 아니, 일단 조작은 아니고. 근데 본질적으로 태극기를 태우냐 안 태우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태극기가 좀 캡사이신 맞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물대포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은 태극기도 원래는 못 걸게 되어 있었잖아요. 최근까지. 그 태극기는 훼손되면 어떻게 없애야 돼요? 태워야 돼. 깨끗한 데 가서 이렇게 불 태워가지고 이제 없애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배웠어, 초등학교 때. 지금 맞아. 빨면 안 된다. 그럼. 태극기는 훼손이 되면 태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빨아도 돼. 그래요? 아니, 뭐, 이제 저는 그런 걸 떠나서 마치 준비되어 있었다는 듯이 언론 프레임이 딱 형성된다는 거야. 이제 폭력. 딱 부각시키고. 조선일보 대단하더라. 그 사진이 저작권이 저기 뉴스원에 있더라고요. 통신사 있잖아.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제 그거를 달라고 그랬는데 뉴스원이 싫다고 그래서 안 줬어. 근데 이제 채널A가 그걸 이제 보도를 한 거죠. 그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일면에 싣더라고. 조선일보가. 근데 그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 여러 가지. 상도인은 아니지. 집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해프닝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뭐 개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걸 다 무슨 지도부가 통제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몇만 명이 나왔는데. 거기 가서 무슨 누가 진짜 인공기를 흔들어도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거기 그 책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쵸. 근데 그걸 어떻게든 찾아내고 또 그 다음에 문제 편집의 문제인데, 그래, 그걸 캡처를까지 해가지고 일면에 실는 건. 캡처한 화면이 얼마나 화질이 떨어지겠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통단으로는 못 싣고, 그러니까 박스로 하나 해가지고 넣었던데, 대단하더라고. 그런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딱,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하나 이제 폭력 플레임. 야, 이게 폭력 집단이다. 이렇게. 뭐 조선일보들 하는. 몰아붙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올 게 이제 단골손님이 종북 플레임이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딱 보니까 뭐 아무 관계도 없는 단체들이 이름이 갑자기 또 나와. 그 날마다 꼴뚜기들이 있어요. 아주 대표적으로 뭐 몰려있는, 뭐 이적이다, 뭐 종북이다 이렇게 몰려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뭐지? 세월호 대책회의가 뭐 남쪽에 있는 웬만한 단체 다 가입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거기서 요런 단체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종북 세력이 무슨 뭐 조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보도가 나와. 근데 종북 이거는 이제 좀 식상해진 것 같아. 사람들이 뭘 그냥 해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디데이 잡은 거다 지금. 이게 세월호 1년 됐고 일주기까지 지켜보고 그리고 폐하는 인양하겠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니 이젠 정리해라. 근데 이거 정리하려면 힘들잖아요. 정리 안 돼요, 이거. 그치? 생존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될 수가 없어. 실제로 박정희가 이제 군사 쿠데타 이게 군사 반란을 일으킬 때가 바로 이제 1960년 4월 19일이 1주년인 1961년 4월 19일이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지. 야, 1주년 4.19 1주기니까 이제 막 성난 시민들이 미친 듯이 와서 폭력 시위하고 막 그럴 거야. 그러면은 이때를 위해서 사회를 안전시키겠다. 질서를 잡아잡겠다. 이런 명분으로 군대가 투입되면서 혁명을 하면 되겠다. 이랬거든. 그래서 실제로 1962년 4월 19일 날 1961년 4월 19일 날 쿠데타를 모의를 해요. 그날이 디데이였어. 그랬는데 데모가 안 일어나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 평화 시위 상당히 안타까웠고. 차분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밀린 거야, 한 달이. 그래서 5.16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진압의 어떤 명분. 그렇지. 이제 더는 못 가겠다. 내 인양 까지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못 받아준다. 그러고 뭔가 싹 쓸어버리려고 지금. 그럼 이제 이러면 아무래도 충돌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버스 지붕에 있는 사람들 이제 밑에 에어매트 깔아가지고 뛰어내리는 거 보니까 너무 섬찟하더라. 그리고 막 사실 유가족들한테 경찰이 그렇게 못했어요. 국민들 이목이 있고 이건 진짜 이 피해 당사자들을 그럼 경찰이 막 이렇게 폭력까지 행사하고 그러면은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국민들도 이건 너무한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전혀 손을 안 댔는데 이번 이제 18일 날 딱 보니까 이때부터 뭐 그냥 배는 게 없어. 이미 그 방패 맞아서 갈비뼈 부러지신 어머니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성분을 또 막 그렇게 하고 뭐 실신이야 뭐 기본이고 그 유민이 아버지 막 그 차에 올라왔는데 그 끌어내리는 거 봐요. 아주. 뭐 거의 차에서 막 그냥 내던지다시피 그러니까 에어매트까지 다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떨어뜨리고. 처음 봤어 그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진압 사인이 온 거야. 아니 근데 경찰 차벽 그 자체가 위헌 아니에요? 위헌이죠. 그것도 작년에 이미 위헌 났죠. 그죠. 위헌이란 판결이 아니 있었고. 근데 위헌 판결이 이미 있었는데 그걸 뭐
판결이 나기 전이라면 또 모를까. 판결이 이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위헌인 행동을 또 한다는 건 대체 뭐예요? 그건 뭐 이제 경찰청장이나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뭐 저기 소송을 걸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야지. 준비하는 팀들은 없나 모르겠네요. 그것도 뭐 몇 년. 아마 뭐 유가족들이 그런 대응하겠다 뭐 이런 네,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손해배상. 우리나라는 어쨌든 법치국가는 아닌 거죠. 근데 이야기를 좀 더 이제 앞으로 가가지고 이런 모든 것의 핵심은 이제 권력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고 네. 그러한 권력이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는데 이번에 이제 그 드러난 게 성한종 씨의 어떤 자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건이 지금 뭐 성한종 씨의 자살로 인해서 그 여당에서는 새누리당에서는 야당 니들도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퉁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세민녀는 약간 뜨뜻미지근하게 나오고 근데 문제 본질의 핵심은 대선 자금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세민년도 뭐 수사해라 뭐 여야 성역 없이 수사해라 뭐 정치개혁하라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을 수사해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를 조사하고 박근혜를 수사하라. 뭐 퇴진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수사해. 깨끗하면 까. 뭐 부조리한 거, 부패한 거, 구린 게 나오면 이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들한테 되게 불리하다라고 하니까 세민년 니들 받은 거 아니냐? 그다음에 또 세월호 뭐 폭력 시위 아니냐? 이렇게 해서 퉁치려고 하는 거죠. 계속. 아유, 근데 현직 대통령 댁에서 전직 대통령도 못 불러오는데 지금 누구보다 웃고 계실 분이 MB가 아닐까. 지금 뭐 MB의 작품인가 이게 다? 대구에 가셔가지고 4대강 앞에서 사진 찍고 그러신다던데. 참.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전 그분의 멘탈은 배우고 싶어요. 불난집의 부채질하는 거야. 예. 진짜. 너 까불어봐. 이런 메시지일 거라고. 그래서 뭐 빨리 뭐라고 그랬지, 워딩이?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내 4대강 훌륭하다 이런 거지. 그 사진을 보면 폐하가 얼마나 열받겠어. 근데 진짜 이거 너무 우연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로 맨 처음에 딱 건드렸을 때 정윤회 건 터지고 두 번째 건드렸을 때 송환정 리스트를 이렇게 또 한 번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우연인가? 실력이죠, 실력. 실력이죠. 작전인가 작전? 실력. 이 돈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돈이. 아니, 전직이랑 현직이랑 붙으면 당연히 현직이 이겨야지. 그렇죠. 전직이 이렇게 개차반을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어딨어요. 진짜 대단한 분인 것 같아. 근데 저는 원인이 있다고 봐요. 이게 뭐냐면 여기가 있는가, 원저가 있는가 이분이. 즉 대통령이 되는 과정 자체가 정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정운동원 해가지고 그리고 댓글 달고 전임 대통령이 만들어준 거잖아. 국정원 움직인 건. 그렇죠. 그때 뭐 지금 우리 폐하께서 국정원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정원만이에요. 기무사 무슨 사이버 사령부 군인도 동원하고 이걸 다 총동원해 준 거. 이제 우리가 이제 그쪽 예전엔 그거에서 처음에는 이제 국정원 대선 개입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거 관권 선거 아니냐. 이쪽은 이제 쳤는데 이번에 하나 더 드러난 거야. 금권까지 한 거지. 예? 돈 받았는데 그럼 이 돈을 누가 모아줬냐 이거예요 또. 누가 수금해줬냐. 예? 이 수금의 주체가 누구냐. 보통은 수금을 이거는 여태까지 제일 잘한 사람이 전 누구야? 정권이 그 뒷정권한테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보장받는 거죠. 역대로 전두환이 노태우한테, 노태우가 김영삼한테 이렇게 준 게 그다음에 또 김영삼이 이회창한테 준 게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뭐 이른바 당선 축하금 뭐 이런 얘기 있지. 수금의 천재는 또 그분이시죠. 그렇죠. 반띵 정신. 수금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전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봐요. 세계적으로. 네, 세계 어디 내놔도 기네스북이죠. 이 정도 수급력을 가진 분은 없고 단기간에 그죠? 그러니까 5년이잖아요. 다른 나라 보면은 독재자들이 있어요. 뭐 한 30년 하고 40년 하고 그러니까 길게 하면서 이제 부채 숙제를 하다 보니까 좀 액수가 크지. 근데 이분은 짧은 5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 정도로 해 드시는 분은 이건 세계 유례가 없다. 퇴임 이후에도 해 드시잖아요. 수금하러 다니잖아요. 그래, 지금도 뭐. 그러니까 임기 중에 뿌려놓고 퇴임 후에 수금 다니고. 이분이 언론 보도 보니까 180조 정도? 180조. 이제 국고 이게 이제 손실 입힌 것만 180조. 그 손실이 뭐 어디로 갔겠냐? 그러죠. 5대5로 하면 이제 90조 정도. 그다음에 또 이제 5대5는 아니겠죠. 그래도 커미션 시장가가 있으니까. 밑에 직원들도 좀 좀 나눠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5대5에 5대5. 그러니까 25% 정도의 커미션을 갖지 않나. 그러면 이제 180조니까 90조에 한 45조. 요 정도. 뭐 전투기를 직거래 추진하셨던 분이니까 뭐 말 다 했지 뭐. 그렇지. 그걸 직거래하는 거는 참 린다김을 두 번 죽이는 일이지. 살다 씨. 무슨 중고장터도 아니고 씨. 전투기를 씨. 그러니까 그거 보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콜롬비아 가가지고 비행기 팔려고 하잖아요. 그 이제 왜 경 공격기. 저는 폐하께서는 창조 경제 하실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콜롬비아 가서 중요한 합의를 하고 오셨을 거라고 봐요. 콜롬비아에 커피 수출하는 거. 이런 정도는 해내지지 않았을까. 동서식품이 또 앞장서겠네? 네. 경남 기업에서 동서식품으로? 김연아도 수출하는 건가, 그럼? 커피 믹스를 수출하면 뭐 가능성이 있긴 하겠네.
콜롬비아에서 뭐 커피 수출하거나 마약 수출한다. 그렇죠. 그 정도 실력은 돼야 이제 창조 경제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마약값 인상시키고. 마약 커피는 어때? 좋네. 섞어서. 용합시다. 요새 마약 김밥도 있더만.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다 있는데. 마약 커피. 진짜 마약을 넣어서. 그럼 진짜 방금 만나러 갔나 보다. 가능성이 있다. 거기서 수입해가지고. 그 페루의 그 마추픽추가 그 폐하가 약이 떨어졌다. 아, 직거래 하러 가신 거야? 아니, 그, 전용기는 수색 안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동생도 주고 뭐 이렇게 많이 해야 되잖아, 지금. 챙겨야 될 친척이 많잖아요. 이제 저기 성남공항에 딱 내렸는데 하얀 연기 쫙 나오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딱 조짐을 보니까 이제는 뭔가 그 힘으로 밀어붙이는 지금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이제 유가족들도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냥 여당 쪽도 특검이고 뭐건 해갖고 다 죽이자. 예? 그리고 이제 총선이 다가오잖아요. 요 안에 좀 뭔가 전국이 정리가 돼야 돼. 뭐 이런 상태로 가가지고 총선 희망이 없는 거지. 총선에서 만약에 또 이 여당이 참패를 한다. 그럼 또 대선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에 하나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은 완전 난리가 나는 거야 지금. 그 10년치가 이제 한꺼번에 털리는 거죠. 그 다 털려야 된단 말이야. 큰일 난 거야 지금. 여기 뭐 세월호에 천안함에 뭐 4대강에 지금 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다라는 건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가. 차라리 전쟁이 일어나는 게 나을걸요? 네, 차라리 그게 낫지, 진짜.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면에서 보면 총선 전에 전국을 뭔가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 안정이지. 그럼 안정이면 제일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세월호 요거부터. 이거 1년 동안 지금 아주 괴롭거든, 지금. 이거 어떻게 손도 못 대고 잘못됐다가 난리가 나고. 인양을 해도 1년이나 걸리는 거야. 네. 그래갖고 어떻게든 지금 이제 제가 볼 땐 모드로 들어갈 거고, 거기다가 이번 주에 이제 민주노총 총파업이 있어요. 이제 이게 막 여기서 들고 일어난다고 지금. 굉장히 험할 것 같아. 네. 그러다가 이제 학습효과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한번 막무가내로 나왔기 때문에 저쪽에서. 이제 아마 노동계는 좀 더 세잖아요. 이게 더 불안한 거는 뭐냐면, 우리 왜 90년대 뭐 X세대, 뭐 이렇게 젊은 친구들 그랬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저희보다 좀 선배들 같은 경우는 80년 광주 세대. 그래서 광주를 겪었건 아니면 대학생 때 겪었건. 그러다가 이제 87년, 90년대 초반으로 오면서 X세대도 문화적으로는 X세대였지만 87년 세대. 그러면서 서태지 세대 이렇게 이제 엮였잖아요. 지금 우리 지난주에 집회에 학생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렇다고 그러더만. 이제 뭐 그때는 막 지금이 학생회도 많이 없고 막 이러잖아요. 학생 운동도 많이 대단히 뭐 거의 전멸이죠. 그런데 각 학교마다 100명, 200명, 300명 단위 나오고 그 친구들이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은 세월호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어른들이 4.19 세대, 그다음에 또 80년 광주 세대, 87년 세대 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세월호 세대로, 그러니까 시대의 어떤 패러다임이라든가 이런 게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87년 6월 항쟁의 주역은 이제 386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386을 그런 이제 세대 어떤 역사적 사건과 결부해가지고 세대 명칭을 달자면은 5.18 세대예요. 예. 즉 5.18을 청소년기에 겪어서 그 어떤 문화적 혹은 정치적 충격이 대단히 컸고 5.18에 대한 광주 시민들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대학을 입학을 했던 세대야.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 들어와도 너무 괴로운 거야. 내가 도저히 뭐 견딜 수가 없고. 친구들하고 히히덕거리면서 술을 먹어도 되는 건가? 그치? 이런 고민했었죠.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 데가 이래도 되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최다 이제 학생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학생운동이 한 뭐 86년, 7년, 8년? 이때 막 팡 터져요. 예. 그러면 386은 엄밀히 얘기하면 5.18에 영향을 받은 5.18 세대인 거지.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세월호 세대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맞아요. 청소년기에 이제 세월호를 겪은 거야. 여기에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감. 이 친구들이 새내기가 되는 거거든. 그죠. 지금 새내기 된 거지. 근데 내년이 이제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내년은 동기야. 그렇죠. 단원고 학생들의 동기들이 내년에 이제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채의식? 그렇죠. 이런 건 이제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작년에 저는 작년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때 청소년기를 겪은 청소년이었던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요 세대들을 세월호 세대라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좀 달라요. 저도 5.18을 경험을 하게 됐지만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부채의식이 있진 않았어요. 예. 뭐 내가 뭘 어떡하라고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인이 되고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광주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미안함, 죄책감, 부채의식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이제 근데 아니 386에 비해서는 약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X세대가 돼 버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 사고죠. 그러니까 대형 참사고. 그런데 세월호가 민주주의야. 그치.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배와 함께 깔아앉은 건 그냥 참사가 그러니까 국가적인 참사 이런 게 아니고 민주주의가 침몰한 거 민주주의가. 그리고 세월호는 그건 아는 거죠 사람들이. 저는 이게 어떤 원인으로 침몰했는지 정부가 왜 몰라. 그랬는지 뭐 이걸 다 아직도 떠나서 다 인정을 하더라도 학살이라는 게 명백히 보여요. 이 죽인 거잖아 인위적으로. 왜 구조를 안 해 죽여? 한 명도 구조를 안 한 거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 문제는 아까 말한 사건으로 안 보이는 사고로 안 보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많이 죽어가지고 여기에 너무 가슴 아프고 괴로워서 이러는 거면은 그런 게 아니야. 옛날에 그런 사고 많잖아요. 대한민국이 사실은 네. 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막 폭동 났어야지. 근데 유독 세월호만 이러고 있다라는 건 세월호가 사고가 아니라 학살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학살 당하는 걸 광주도 그거예요. 예. 광주 항렬 TV로 봤어. 제 기억이 나 초등학교 때. 근데 완전 TV에서 전도된 얘기를 하고 있지. 저 광주에 폭도들이 뭐 폭도들 간첩들이 내려와가지고 막 하는데 어쨌건 막 피가 나고 막 군인이 맞건 누가 맞건 이런 걸 막 눈으로 보는 거야 사람이. 그럼 그게 영상으로 시각적으로 경험한 사건은 이 각인이 됩니다. 지워지질 않아요. 그나마 그거는 고도로 보도 언론이 통제된 상태였고 그때는 TV가 흑백이었어요. 그제. 그러면서도 그것이 대단히 강렬했었거든. 그치 그 큰 배가 자빠지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걸 계속 보고 그 계속 보고 실시간으로. 있었던가 우리는. 전 국민이 그것도 그 창문 너머로 주황색 이 구명조끼 입은 아이들이 보였어. 그러니까 뭐 예. 미칠 것 같은 거지 그게. 그러니까 뭐 저는 이게 비유가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 있잖아요.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어. 예? 근데 이제 저를 꽁꽁 묶어놓고 앞에서 자식을 죽이고 있는 거야 이놈이. 그걸 내가 보고 있어. 그거랑 같은 거죠. 차이 없지. 이거 엄청난 어떤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못 살지 진짜 못 살아.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거 유사한 경험을 한 거야 전체적으로. 예? 이거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정말 수많은 부모들이 그때 당시에 너무 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예를 들면 내가 자식을 잃었다. 그 트라우마 되게 크죠. 근데 그게 매 순간 생각나면 사람이 못 살죠. 자살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생활을 하다가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다가 문득 생각이 나는 거야. 그죠. 얘가 없네? 이게 뭐 시간이 좀 지나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아니, 또 이게 문득 나오고. 진짜 그래요. 또 문득 나오고 그래. 제가 섬사람인데 애들 데리고 배를 안 탄다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트라우마가 강하고 그런 세대들이 출연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막 파업을 하고 이러는데 폐하가 내놓은 해법이 뭐냐 이거예요. 야 이거 폭도로 몰아가지고 혹은 종북으로 몰아가지고 진압해라. 다 잡아가더라. 이렇게 지금 지침을 준 거다. 그죠. 그리고 경찰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뜨고. 그죠. 자기는 튀고 무책임하게. 그러니까 세월호 때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폐하가. 뭐라? 근데 국민들은 지금 상태가 그럼 야 좀 진압하고 그러니까 광우병 때 그랬어요. 그냥 잡아 쳐놓고 뭐 또 무슨 종북단체 저도 거기 배후조적으로 몰려가지고 이제 감옥살이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래 에이 정리하자. 무섭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그럴 상황이 아니야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 더 막 미치는 거지 사람들이. 응?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이런 그때 막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감에 너무 죄스럽고 죄책감이 들 고통스러웠는데 이거 또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 거잖아. 세월호를 끝내야 되는 건 그 폐하 스스로야. 그렇죠. 그건 방법이 없어요. 제가 지금 처방을 말씀드리면은 폐하가 단기적으로는 없어. 단기적으로 지금 딱 하나밖에 방법이 없어요. 폐허로 시행령을 폐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세월호. 예. 근데 그 양보 안 할 거예요 아마. 그걸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놈의 7시간 때문에. 양보할 수가 없어.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이 양반이 지금 이런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전 남미로 여행 가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 자기만 죽는 게 아니거든. 일단 뭐 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8명도 죽지만 그 외 앞뒤로 이게 다 죽는 거예요. 그렇지. 여당에서 이 향후에 이제 뭐 선거에 관련이 돼 있을 만한 사람들은 뭐 죄다. 어찌 보면 만약 내년 총선에 이게 올해 어떻게 되면 내년 총선에 새누리당에서는 한 명도 공천을 못 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나 진짜 지금도 궁금해요. 지금도 도대체 왜 깔아앉은 건지 지금도 궁금해.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자꾸 특조위를 소극적으로 대하고 시행령도 개판으로 내고 이러는 게 뭐 제가 캥기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일을 잘못했어. 그럼 요거도 맞고 끝나잖아. 이거 좀 무능했다. 근데 무능한 거 정도 가지고도 뭐 검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적극적으로 잘못한 게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더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러냐. 더 궁금하고. 똑같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그 뭐 사람 수 가지고 그러긴 좀 그렇지만 천안함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뭐 해외에서도 뭐 조사단이 오고 어찌됐건 뭐 합동 조사단 이런 명목으로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제대로 됐건 안 됐건 간에 그런 형식이라도 갖췄어요. 근데 이건 뭐 특조위를 꾸려놓고 오히려 그걸 방해하는 듯한. 그렇지 막 막아버리고. 네.
그런 시행령을 내놓고 너무나도 소극적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더더욱 국민들이 정말 너 캥기는 거 아니냐, 뭐 있는 게 아니냐. 이거 미친 척 이거 시행령 통과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진짜 폭동나. 이거 경고해야 돼. 경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정부가 못하는 거야. 제대로 된 조사를. 그러니까 이거 시행령이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밀어붙인다고 해결되겠는가? 안 돼. 안 되니까 어떡하냐. 공권력 투입해갖고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압력밥솥에 압력이 올라오고 있는데 계속 누르는 거야. 더 센 돌로. 이걸 빼야 되잖아. 이게 증기를 빼야 이제 이게 터지지가 않는 건데 그걸 다 막아버리고 막 누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터지는 되면은 거 아닌가요? 네, 좀 터지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야. 통과시키면 폭발해요. 100%야 이거. 그럼 폭발할 수밖에 없어. 유족들이 지금 어떻게 버티고 있는데 지금 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좀 올해 들어와서 폐하 이렇게 이 얼굴을 이렇게 베면 용안을 이렇게 베면은요 너무 안 좋아졌어요. 하긴 요즘엔 눈에서 레이저도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레이저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레이저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안광이라고 그러잖아. 이 사람의 살아 있는 거야 아직은. 투지가 있는 거야. 예전에 폐하 레이저 봤잖아. 그제. TV로 와 씨. 근데 지금은 이게 그냥 안광이 너무 착해졌어 최근에. 힘들어 죽겠는. 보약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약이 좀 떨어졌다니까 약이. 근데 이때가 제일 문제야. 어느 정권이거는 최고지다 멘붕이 오는 거야. 알아서 해. 넘버 2가 없잖아 근데. 근데 밑에 사람 책임질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넘버 2도 없어요. 네, 넘버 2도 없지. 공식적으로 왕군데. 왕구도 없잖아. 공식적으로 기춘 오빠도 없지. 예. 아무도 없어 지금 곁에. 그래서 저는 진짜 걱정돼요. 이게 이제 큰 일로 이게 번져가는 거 아닌가. 저는 책임자가 없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 시위하면서 뭐 평화 시위하면서 평화적으로 시위할 게 따로 있고 그렇다고 해서 폭력 시위를 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죠. 시위라는 게 글자 그대로 보일 시자에다 위력 위자예요. 위협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쟁취하는 거죠. 세월호 시행령 폐기하라는 거고 세월호 진상조사하라는 거고 인양하라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 시민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되게 그 착한 척, 폭력을 되게 싫어하는 척. 폭력은 되게 나쁜 거죠. 그런데 우리 유가족들이 또 시민들이 한데 전경들, 의경, 우리 자식 같은, 우리 동생 같은, 조카들 같은 친구들이 막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경들은 때리지 맙시다. 의경들, 좋아요. 저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 고전소설의 별주부전을 보면 용왕이 토끼 간을 빼가지고 수탈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가장 나쁜 놈 중에 한 사람이 자라예요. 이 자라 새끼는 바로 그 관리잖아요. 맹목적으로 내가 토끼를 꼬셔가지고 하면 토끼가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토끼를 꼬시고 토끼를 위협하고 이런 놈이거든. 이게 무능한 관리,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관리, 사리 판단 못하는 관리들. 이번에 이번에 세월호 시위 때 막았던, 과장? 그렇죠. 네. 종로서 경비과장, 이게 엊그저께 장애인분들 시위했을 때도 이거 여러분들 이러다 장애인입니다. 이런 막말을 하고.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의 생일이라며. 진짜. 그러니까 이러한 관리들, 이러한 공권력에 대한 심판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반드시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형님 역사 좋아하시니까 한번 검증된 바 있어요. 3.1 운동 봐. 예.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죠.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다 좋아요. 그걸로 끝. 뭐 어쩌라고. 그래서 저는 저도 안 갈 거지만 이번 주 이게 연장선에 있다. 이 민주노총 총파업 하는데. 세월호 얼씬도 하지 마. 네. 세월호랑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다 국민들이 세월호를 탄 거야. 대한민국이랑 그렇죠. 커다란 세월호를 탔고 아직은 침몰 안 한 거예요. 이거는. 침몰 중이죠. 지금 선미가 남아 침몰하고 있어. 어떻게든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배 밖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배를 돌려 세우든지 어떻게 뭘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저는 아까 세월호 유가족도 그렇고 지금 노동자들도 그렇다고 봐요. 도저히 살 수가 없잖아. 이런 상황에 그냥 남을 말아. 저거 폭력 시위다. 저건 종북 세력이 해. 이라고 뒷짐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동참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 내 문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자녀가 없는 부모가 없고. 이 배를 타 마라 이렇게 고민할 때도 아닌 것 같아요. 더 가면 죽어요. 그냥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물이 막 줄줄 새잖아 밑에서. 그때는 빨리 탈출을 하건 어떻게 하건 대책을 세우는 수밖에 없어.
근데 여전히 저는 가만히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아요. 형님은 가만히 있어야 돼. 네, 저는 멀리서. 구명조끼 하나 입고 예. 가만히 있어. 일단 먼저 뛰어내리고. 그럼 지금 보면은 그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먼저 탈출한 것처럼 대통령이 먼저 탈출했어요, 지금. 튀었잖아, 지금 나라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아, 폐하 그 워딩 생각난다. 그 구명조끼를 입었다던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어렵습니까? 이게 무슨 막말이야, 씨.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이미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 자체도 받지 않고 TV도 못 봤다라는 얘기고. 기춘 형님이 보고 하셨댔잖아요. 비서실장 말을 무슨 똥으로 듣고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나? 오빠가 하는 대로 하지. 네, 오늘 완구의 궁하편 함께 하셨습니다. 아, 정말 요즘 나라가 개판이죠, 개판. 망자가 덩진 이 리스트가 몰고 온 불법 대선 자금 비리 이 광풍 속에 혼자서만 다급하게 한국을 떠나신 대통령. 그 와중에 대통령 직무대행인 총리는 날아가고 유례가 없는 3인자가 지키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와중에 국민들은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아까? 응? 3인자가 누구라고? 최경환. 최경환 부총리. 예. 최경환이 어때서? 피타오백 한번 들고 찾아뵈야 되겠네. 아, 그 와중에 국민들은 극심한 트라우마 속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고요. 아무리 국민들 폭도로 몰아서 때려잡아 봐도 불법적으로 세워진 이 정권에 무너지고 있는 바닥을 다시 다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4월 22일 4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오빠들, 이제 정말 갈 때까지 간 막장 중의 막장, 그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정말 궁합 안 맞는 이 부정부패, 불법으로 침몰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가 이대로 끝까지 선장이 도망갈 때까지 가만히 있을 건가요? 우리가 스스로 갈아엎어봐야죠. 준비되셨나요? 저는 그냥 선장이 도망갔으면 좋겠어. 아니, 잡아서 일단은 책임을 물어야죠. 저도 구명조끼 입을 거예요. 해리민 갈아엎어. 저는 그냥 선장이 그냥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인생 막가네, 이제.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